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욱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폐쇄성 수면 무호흡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나왔던 슬라이드입니다. 수면 무호흡이 생기는 이유들이죠. 만성 비염이 있어서 코가 막히게 되면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데 코에 비해서 입으로 쉬는 숨이 워낙 효율이 떨어져서 거의 코로 8-90%를 쉬고 입으로는 원래 10% 정도의 숨을 쉬는데 그러면은 입으로 코를 대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폐와 몸으로 전달되는 공기는 굉장히 줄어들게 된다. 또 비중격 만고, 코 안에 뼈가 휘어져 있어서 산소의 흐름을 방해한다면 마찬가지로 공기 전달이 줄어들게 된다. 입 천장이 굉장히 특이해서 이렇게 평평한 입 천장이 아니라 위로 뽕긋 이제 솟아 있다면 그 솟아 있는 것이 결국 코를 막게 되겠죠. 코 안쪽을 이제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로막게 되는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폐와 몸으로 전달되는 공기는 줄어든다. 또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편도가 너무 커서 입을 벌렸는데 편도만 보인다, 목구멍이 거의 안 보인다 하면은 당연히 숨을 못 쉬는 상태가 될 거고요. 비만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 혀 밑에 있는 근육과 연조직도 같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것들이 바른 자세로 누우면 기도를 막아서 숨을 못 쉬게 된다. 또 하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선천적으로 아래 턱뼈가 이제 뒤로 또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은 이 뼈가 들어가면서 기도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체중과 상관없이 수면 무호흡이 발생을 할 수 있고 또는 미용 목적으로 또는 이제 그 치아 씹는 문제 때문에 양악 수술을 받으신 경우에도 뼈를 뒤로 미루기 때문에 기도가 역시 막힐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핵심은 중추성 수면 무호흡이 아닌 폐쇄성 수면 무호흡은 전부 다 구조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치료하는 방법도 그 구조와 모두 관련이 되어 있어요. 비중격 만곡이 심하거나 또는 편도가 너무 크거나 혀 위치 자체가 조금 남과 다르거나 아래 턱의 문제라고 한다면 수술이나 구강 내 장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비중격 만곡이 심하고 젊다면요, 환갑이 넘어간 분들은 사실 수술을 딱히 권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분들은 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하는 게 당연히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중격 만곡, 특히 청소년들 편도가 너무 크다, 정신과에 오는 이유는 집중력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관찰이 되면 전 시간에도 이비인후과 쪽으로 진료를 보낸다고 했었죠. 이거 이비인후과 선생님과 상담을 좀 해보시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술을 통해서 비중격 만곡과 편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간을 확장시켜 놓으면 숨 쉬는 게 원활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구강 내 장치가 뭐냐면 이건 주로 이제 치과에서 받으실 수 있는 장치고 혀 위치나 하악의 문제인 경우에는 왜 교정 받을 때 야간에 이제 끼고 주무시는 이제 그런 교정 장치들인데 그 장치는 이쪽입니다. 그걸 끼고 자게 되면은 그 장치가 턱을 이제 앞쪽으로 조금 이제 당겨주면서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그럼 숨 쉬는 게 아무래도 더 무난해지시겠죠. 자, 그런 방법들이 있고 체중으로 인한 문제라면요, 살을 빼야 됩니다. 체중의 5에서 10% 정도 감소하게 되면 수면 무호흡 지수의 30에서 50%가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체중이 많이 나가시고 수면 무호흡이 아주 심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중 감량을 1차적인 치료를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그래서 왜 사센다, 위고비, 마운자로 이런 비만 치료 주사제들 요즘 유명하죠. 이 세 개 중에 마운자로는 미국에서는 수면 무호흡 치료제로 실제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국내에서도 중등도 이상의 수면 무호흡이 있고 비만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마운자로를 실비보험 처리해주는 곳들도 몇몇 곳이 있습니다. 모든 곳이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비만으로 인한 수면 무호흡은 체중을 줄인다. 10%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지만 5%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줄이고 난 다음에 수은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그 차이를 느끼실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유산소 운동, 이것은 체중 상태와 무관하게 개선이 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죠? 전 시간이네요. 젊은 여자분들 뜬금없이 수면 무호흡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체중은 완전히 정상인데 수면 무호흡이 생겨요. 다이어트를 운동 없이, 유산소 운동 없이 하시는 경우에는 근육 조직이 얇아지고, 얇아지면 마찬가지로 누우면서
텐션, 긴장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뒤로 떨어집니다. 그럼 기도가 막히게 되겠죠. 이런 분들은 유산소 운동을 먼저 시작합니다. 유산소 운동의 기준은 천천히 이제 트레드밀 걷는 게 아니에요. 숨이 차야 합니다. 숨이 차는 게 근육 긴장이 생긴다는 의미고, 그 상태가 유지가 되어야 수면 개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TV공에서 천천히 트레드밀 걸으면서 이거 유산소 운동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말 그대로 주장입니다. 숨이 차지 않으면 애초에 유산소 운동이 아닙니다. 금주입니다. 금주는 술 자체가 근육을 이완시키기 때문에 기존에 수면 무호흡이 있던 분들은 술을 드시게 되면 굉장히 증상이 악화돼요. 그래서 술 마시면 코골이가 심해집니다, 없던 코골이가 생깁니다 하는 게 그 근육이 이완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동시에 술이 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잠을 얕게 만드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이 술을 드시게 되면은 무호흡 증상도 악화되고 잠도 훨씬 더 자주 깨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 문제, 혈압, 부정맥 더 악화되세요. 그래서 금주는 어떤 상황에서도 수면 무호흡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술은 중단해 주셔야 됩니다. 수면 자세 교정으로 개선되는 경우 종종 있으십니다. 많지는 않은데 바로 누운 자세에서는 수면 무호흡이 발생하지만 옆으로 자면 무호흡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옆으로 자는 자세를 유지하실 수 있다면 한번 그렇게 자면서 컨디션을 보자고 설명을 해드리고요. 상기도 근기능 강화 훈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혀나 턱, 입의 움직임을 통해서 근육을 강화시키는 훈련이라 6개월에서 1년 이상 계속 하셨을 때는 효과가 있어서 설명은 해드리고 뒤에도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가장 빠른 개선은 양압기입니다. 양압기 착용하고 보통 2-3일 이내에 수면 무호흡증은 정상화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세요. 일단 기계를 사용해야 되고 자면서 마스크를 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불편해하시지만 실제로 요즘 마스크가 많이 개선이 되었고, 그리고 마스크를 차고 잤을 때 낮 시간 컨디션이 굉장히 개선이 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면 의외로 장기간 사용하면서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상기도 근기능 강화 운동은 주로 이런 것입니다. 혀를 입 밖으로 내밀어서 5초, 10초 계속 기다리게 되면 혀 아래에 있는 근육이 계속 이완되거나 긴장된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혀 아래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고요. 이 연구개를 들어 올리는 동작은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 입안의 공간이 좀 벌어지는 느낌이 있죠. 그런 식으로 연구개 위쪽의 근육 또는 입 안 전체 공간을 확장시키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숨을 헐떡이는 동작에서 나오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꼭 숨이 헐떡이게 하라고 권해드리는 이유예요. 혀를 드는 것은 혀를 입천장에 붙인다기보다는 윗니, 위앞니와 입천장이 닿아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쪽에 혀 끝을 대고 최대한 길게 10초, 1분, 5분 그 닿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혀 아래에 있는 근육이 강화가 됩니다. 그 아래 다른 동작, 사실 이런 강화 운동은 동작이 제법 다양한데 포인트는 톡톡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톡 찍고 최대한 버티는 게 다 주된 운동이고, 유산소 운동을 하시게 되면 상당한 이제 동일한 개선 효과가 있지만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없다 하시는 경우에는 적어도 이 운동이라도 6개월에서 1년을 계속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양압기가 아까 이제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혀 아래에 있는 근육과 연조직이 기도를 눌러서 파란색이 이제 공기끼리 나와야 되는데 공기끼리 전혀 나오지 않죠. 양압기, 이제 이렇게 코와 입을 전체를 덮는 마스크도 있고 코 아래에 대는 마스크도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튜브를 통해서 기계에서 내 호흡에 맞춰서 공기를 불어 넣어줘요. 그러면 공기의 힘으로 여기 연조직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압력으로 공기를 넣을지를 병원에 오셔서 세팅을 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안전합니다. 너무 강한 압력으로 불어넣다 보면 이제 그 압력으로 인한 손상이 생길 수도 있고, 압력 자체에 손상이 있는 상황이라면 통증 때문에 깨거든요. 잠이 깨면 이런 치료를 받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조직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러니 폐쇄성 무호흡이 개선이 되면서 나를 불편하지 않는 압력으로 설정을 하시는 게 결국 치료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각각 이유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좋은지, 양압기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